한국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공포설은 주로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섬뜩한 공포감을 자아내곤 합니다. 이 썰은 한 사용자가 나눈 이야기를 기반으로 창작된 것이며 독자들을 오싹하게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는 경상도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데 바로 검은 산이라 불리는 인근 산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산에 오르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어느 여름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시험해보자는 의미로 검은 산에 가보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모한 청춘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땐 그런 위험한 일이 오히려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름밤, 우리는 손전등과 몇 가지 간단한 캠핑 장비를 챙겨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여름바람과 매미 소리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우린 웃고 떠들며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올라간 뒤 점점 길이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때로 지나왔던 길이 아닌 듯한 낯선 숲속 풍경이 등장했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웃으며 길을 더 따라가자고 했습니다. 마치 특정한 무언가가 우리를 끌고 가기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걷다 보니 갑자기 숲 사이로 오래된 돌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무언가 쓰여 있었지만 마치 오래된 한자인 듯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돌탑 근처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서진 인형의 머리와 몇 가지 오래된 가구 조각들이었죠. 순간 우리의 몸은 얼어붙었고 친구들 중 몇 명은 발길을 돌려 내려가자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는 이미 길을 잃은 상태였고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가운데 기묘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누름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가 변형된 듯한 윙윙거림이었습니다. 당황한 우리는 서로를 부르며 손전등을 휘둘렀지만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감이 몰려왔고 심장박동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후 우리는 조심스레 계곡 쪽으로 내려왔고 다행히도 밝아오는 던 덕분에 어느 정도의 시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숲을 빠져나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그 전에 있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벌써부터 그 밤의 일들은 서로 이야기 속에서 과장이 되거나 농담으로 넘어갔지만 저는 언제나 그 일이 단순한 환상은 아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 그 일이 단순한 청춘의 기이한 사건으로 남았지만 가끔씩 그 밤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우리의 마을에서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검은 산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그날의 경험은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그 산에 대해 물어보면 무섭긴 했지만 대체로 안전했다며 웃어넘기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날 밤 우릴 지켜봤던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산에서 우리는 그저 길을 헤맸던 게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오래된 단층 집 한 채가 있었다. 이 집은 오랜 시간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이곳을 지나칠 때마다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또 어떤 이들은 창밖을 누군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이 집은 점차 귀신 나오는 집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었고 아무도 이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4명이 이 집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이었고 각종 괴담이나 도시전설을 즐겨 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이들은 랜턴과 녹음 장비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낡아빠진 외관과 쑥쑥 자란 풀들 그리고 잔뜩 먼지가 쌓인 창문들이 그들을 맞이했다. 첫 번째 방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벽에 걸린 옛 가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불길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얼굴은 마치 흐릿한 안개에 쌓인 듯했다. 그들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순간 방 안에 있던 커튼이 갑자기 흔들렸다. 4명은 서로 놀라서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은 꺼내지 않았다. 다음 방으로 이동했을 때 그들은 바닥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파손된 곳이 많아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몇몇 페이지는 읽을 수 있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가족의 막내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불길한 글씨로 그가 돌아왔다 라고 쓰여 있었다. 갑자기 천장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4명의 학생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발소리는 천천히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서둘러 그 방을 빠져나와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방 안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다. 간신히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들은 입구로 향했다. 하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고 아무리 힘껏 당겨도 열리지 않았다. 공포는 점점 더 그들을 뒤덮었고 그들은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때 그 중 한 명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갈 것을 제안했고 다행히 창문 하나는 느슨하게 잠겨 있었다.
그들이 창문 밖으로 한 명씩 빠져나갈 때 집안에서 갑자기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렸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학생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기 직전에 뭔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끌어당겼고 간신히 모든 사람이 탈출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그들은 그대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 집은 이후로도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4명의 학생들 중 아무도 그날의 경험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다시는 그런 호기심을 갖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집은 결국 철거되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의 진실은 아직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터 근처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혹시라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무언가가 그들을 보고 있을까봐.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귀신이 출몰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는 1980년대 설립된 이래로 여러 괴담이 끊이지 않고 전해져 왔다. 학교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나 늦은 저녁 시간에 학교 인근을 지나가면 차갑고 싸늘한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학기 초 전학을 온 지민이는 학교의 화장실에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된다. 밤 자율학습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불이 깜박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민이는 처음에 장난으로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그녀는 자율학습을 끝내고 나오면 항상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분명히 어디선가 들려오는 여자아이의 웃음소리였고 매번 울려 퍼졌다. 지민이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갔지만 친구들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착각이길 바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어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다. 친구들에게도 무언가 보여주고 싶었던 지민이는 몇 명의 친구들을 불러 함께 화장실로 향했다. 모두들 긴장한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갔고 화장실 문이 닫히자 또다시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들려? 너희도 들리지? 지민이가 다급하게 물었다. 친구들 역시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던 중 화장실 끝자락에 있는 한 칸의 문이 희미하게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문 앞에 다다르자 그곳에서 신비한 한기가 느껴졌다. 지민이가 용기를 내어 문을 확 열어젖혔을 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텅 빈 칸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전등이 깜박거리며 완전히 꺼지고 밖에서부터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두려움에 질린 채 화장실을 빠져나와 겁에 질려 학교를 떠났다. 이후 지민이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학교의 오래된 기록과 학교를 오래 다닌 교사 및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 90년대에 이 학교에서 실제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여학생이 시험 스트레스와 집안 문제로 인해 큰 고통을 겪다가 결국 학교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화장실에서 여러 괴현상이 발생하며 학교에는 그녀의 혼령이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종종 신입생이나 전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하며 학교의 금기로 여겨진 채로 잊혀지지 않고 있다. 지민이는 그 후로도 몇 차례 이상한 일을 겪었지만 더 이상 무모하게 그 현상을 쫓지는 않았다. 다만 과거의 아픔을 안고 떠도는 혼령을 애도하며 조용히 학교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혹시라도 늦은 저녁 이 학교를 방문하게 된다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곳에 머무는 영혼이 당신에게도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다. 이곳은 건축된 지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여러 세대가 지나며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24층 화재 사건이었다. 그곳에는 이유를 모르게 자주 사고가 발생했는데 마치 무언가가 그 층에 머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아파트 전체가 깊은 정적에 잠긴 가운데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방문 앞에서 멈추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알 수 없는 오싹한 기운이 나를 감쌌고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문 앞엔 작은 물 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물은 밤새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헛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지만 며칠 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나중에는 심지어 문 손잡이가 서늘한 느낌까지 들었다. 여러 날 밤 뒤 아파트 관리실에서 알림을 받았다. 최근 24층에서 이상한 소음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그 층을 가끔 지나치지만 대체로 그곳에 머물기를 꺼렸다. 빈집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 나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그 층을 둘러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는 24층에 멈추었고 문이 열렸을 때 짙은 냄새가 밀려 나왔다. 썩어가는 듯한 냄새였는데 나는 코를 막고 그 층의 복도를 걸어갔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고 복도는 전혀 소리 없이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복도 끝에 있는 창문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점점 형체를 갖추더니 누군가의 실루엣처럼 보였다.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갑자기 형체가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 목소리는 분명히 공허했고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출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엘리베이터는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고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 실루엣은 사라지고 있었고 나는 다시 혼자였다. 복도에 매달린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발이 묶여있던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문이 열리면서 오작동을 하던 엘리베이터가 돌아왔다. 아파트로 돌아온 후 나는 그날의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며칠 후 관리실은 24층의 모든 물건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봉인하기로 결정했다. 그게 무슨 이유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그 후 그 층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 나는 아직도 가끔씩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를 듣곤 한다. 그리고 그날 그 형체가 말했던 경고가 무슨 의미인지 계속해서 생각한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것은 단순한 혼청이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이 아파트에 머무는 무언가의 경고였을까? 나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너무 오래된 공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문 손잡이가 서늘하게 변할 때마다 나는 그 말을 기억하곤 한다. 여기서 나가야 해.